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건 참 값진 일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시력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안과 이성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TV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너무 가까이 봐서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진다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말이 조금 거꾸로 됐죠? 우리 눈이 나빠서 가까이 보는 거죠. 혹시 TV를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내 눈에 근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근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육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수가 참 많은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인구의 한 70% 가까이 근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어떤 근시를 유발하는 어떤 민족적으로 어떤 유전인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눈의 모양도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이 유전자는 눈을 싸는 껍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커지게 될수록 눈 아래 크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돼서 안경 도수가 우리 방학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점점 나빠지죠. 이게 안에 있는 눈이 커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계속 커지면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벽지 발라진 것처럼 네. 망막이라고 하는 필름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눈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늘어나는 거니까 벽지도 계속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죠. 벽지가 계속 늘어나서 얇아집니다. 구멍이 혹시 생긴다면 우리 눈 속에 물이 차 있거든요. 이 물이 그 구멍으로 스며들어가서 벽지 뒤쪽에 고여서 벽지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필름이 벽에서 떨어지면 그 부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병을 망막 박리라고 하고요. 실명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고도 근시인 분들, 안경 도수로 한 6디옵터 이상 되는 고도 근시 분들은 눈알이 아주 크기 때문에 20대부터 내가 근시가 심하다고 하면은 안과에서 반드시 망막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과에 가는 것이 눈이 나빠지는 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서 어느 순간에 가야 할지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언제 꼭 가야 할까요? 이 보는 기능은 시신경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이 시신경이 8살까지만 발달을 해요. 그런데 사실 신경을 발달시킬 기회가 있어요. 그 8살 이전에 특히 만 3살에 어떤 신경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8살까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시신경을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3살에 한번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은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은 근시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네, 비타민과 운동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무릎 질환. 대표적인 무릎 질환 중 하나인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나이가 들며 무릎관절 연골이 변성되거나 마모되어 발생하는데 무릎이 약해지는 노후에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외에 다른 무릎 질환도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초기엔 증상이 심하지 않아 모르고 방치할 수 있지만 악화되면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 관절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선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도 늦지 않게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 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무릎 질환과 무릎 건강 관리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보통 무릎에 생기는 질환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고요. 또 노후에는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무릎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기 십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다양한 무릎 질환과 무릎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대 의대 정형외과 이한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0일세 프로포즈의 주치의시죠. 네, 역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무릎 질환하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뭐 질환들이 많다면서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 물론 가장 흔한 질환이긴 합니다. 네. 뭐 제일 빈도수도 많고 하지만 그 전 단계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반월상 연골판 그 손상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 알게 모르게 많이 고통받고 네. 그 치료를 잘 못하고 또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많이들 고생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반월상 연골판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관절 연골은 이 부분을 관절 연골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관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건 오른쪽 무릎 모형이고요. 그래서 내측, 외측 한 쌍씩 양쪽에 있게 되겠고 예.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이 대퇴골과 이 경골 사이에서 고무 패킹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절을 안정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 반월상 연골판이 어떻게 다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관절 사이에서 이렇게 관절의 운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이 과도한 회전이 걸린다든가 과도한 굴곡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건 손상받거나 이제 소위 이제 파열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파열이 일어나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반월판 연골 손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는 일단 무릎이 부을 가능성이 많고 네.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삐끄덕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들을 때 반월판 연골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흔히 걸어가다가 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예. 그래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반월판 연골 손상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반월판 연골 손상이 있으면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물론 딱 특징적으로 정형화된 소리는 아니지만 네. 소리가 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리가 막 이렇게 혼돈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소리는 중기가 지나면 연골이 벗겨져서 뼈하고 뼈끼리 맞다니까 예. 딱딱 이런 소리가 나고 네. 반월판 연골 손상은 연골이 찢어져서 걸리는 거니까 예. 뿌드득 뿌드득 또는 아. 뭐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먼저 실제 환자의 소리를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뭔가 딱딱딱딱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예. 반월판 연골 손상 환자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 드그덕 뿌드득 뿌드득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얘 진짜 저는 뭐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면 다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예. 소리가. 예.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들을 좀 회피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게 약물 치료도 하고 근육 강화 운동도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네. 한 2, 3개월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켜보고요. 계속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2, 3개월 치료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정밀 검사나 이런 네. 것이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수술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요. 뭐 간단한 내시경을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좀 더 복잡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네. 반월판 연골 손상이 수술로 이어지면 이제 대개 관절경이라는 무릎도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찢어졌을 때는 가능하면 의사들이 이걸 봉합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너무 오래됐거나 봉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는 예.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이 절제 내가 연골을 왜 절제를 하면 내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필요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관절 반응판 연골은 조금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절제가 가능한데 이 찢어진 부위가 네. 너무 깊숙하게 봉합하기 곤란한 부위까지 찢어지면 부덕불 조금 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주제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제가 사실은 이게 무릎이 안 좋아서 이 나이에 굉장히 오래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검사도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낭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검사를 얼른 받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릎에 낭종이 생긴다는 얘기는 좀 낯설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예, 낭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냥 생겨 있는 낭종이 있고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낭종이고 네. 좀 너무 커지지만 않다면.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서 생긴 그 낭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연골판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그 치밀한 조직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그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네, 구조인데 네. 이게 파열되면 여기서 뒤쪽으로 관절에게 새 나가게 되는 아, 거기 거거든요. 관절액이 있어요? 예, 관절액이 새 나가서 요 오금 부위에 네. 계란만하게 요렇게 혹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물혹 이런 것들이 생겨 있는 걸 낭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이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이제 무릎을 구부릴 때 막 저린다든가 뭐 굉장히 무릎을 못 구부린다든가 네.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관리를 하면 되는데 네.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예. 맞습니다. 네. 그 대개 이제 뭐 남자보다는 주부 그다음에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이제 많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맞아요. 많이 봐주시니까 맞습니다. 무릎이 먼저 무리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혹이 무릎 뒤에 오금이 생기는데 점점 커져서 네. 꼬렸다 폈다 할 때 운동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통증이 생기고 네. 또 아주 커져서 보기 너무 흉하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사바늘로 이렇게 뽑아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주사바늘 뽑으면 하얀 물이 나온다든지 노란 물이 나오는데 이건 네. 젤리 성분의 젤같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낭종이 있으면요. 예, 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주사바늘로 뽑았을 때는 재발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절개를 통해서 또 제거하게 되는데 네. 요즘은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 관절 내시경으로 그 낭종을 터뜨리는 그런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낭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일종의 물주머니 같은 건가요? 물혹. 예. 물혹이라고 아, 보시면. 물혹. 예. 그래서 주사기로 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질환들은 뭐 비교적 큰 수술 없이 약물이나 어떤 시술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공관절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인공관절은 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예, 일단 퇴행성 관절염을 보통 저희가 4가지 단계, 네. 4단계 정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1단계 정도에서는 사실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없다를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상태도 예, 예. 되는데요. 예. 그때는 체중 늘지 않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주고 운동도 좀 예, 하고, 운동도 해줘야 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운동은 절대로 금물이고요. 재활 운동 중에 근력 강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주면 이 근육이 보행 시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보호해주고 또 필요하면 이제 약물 치료 가볍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1단계를 잘 넘기게 되면은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1기는 설명을 드렸고 예. 제가 2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2기는 이제 관절이 좀 붓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환자분들이 1기하고 달리 2기부터는 이제 본인이 내가 이 병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기에서 치료 방법이 체중 감량하고 물리치료 약물요법이라면 네. 2기는 조금 더 돼서 거기에다가 뭐 주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를 놓기도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3기가 되면은 육안적으로 봐도 다리가 약간 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3기부터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절골술이라고 다리가 휘어진 부분을 똑바로 잡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기에서 굉장히 이제 심해져서 4기가 넘어가기 직전에는 네.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완전히 육안적으로 봐도 휘어진 게 확실히 보이는데 네. 이제 다른 치료해도 안 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인공관절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형을 보면서 예. 부분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치환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되게 이제 O형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휜 다리가 O형 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안쪽 주로 이제 안쪽을 많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쪽 관절 연골이 닳게 되니까 여기 내측만 이렇게 인공관절로 넣어준 거죠. 네. 이 수술의 장점은 자기 관절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통증도 적고 네. 절개도 적고 회복도 잘 되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바깥쪽 한쪽만 나빠야지 바깥쪽이 또 같이 나쁘면 네.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3기에서 이제 더 악화된 게 4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예, 본격적인 4기에 접어들면 사실은 그 슬관절 모든 9회계 관절 연골들이 다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 마모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그 인공관절 중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 전치환술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수술적인 네. 방법은.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병든 부위를 이렇게 깎아내고요. 다 깎아내고 이 관절을 네. 이제 삽입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요,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관절염이 4기라더라. 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예, 같은 사기라고 해도 통증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 네. 생각보다 통증이 없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잘 지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쓸 때까지 이제 쓰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한 80대 전후에서도 이제 수술을 받으러 많이들 오세요. 근데 예. 사실은 그때는 조금 늦었나요? 예. 위험 부담이 조금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대개 이제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할 때는 65세 이하는 가능하면 인공관절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관절을 그렇죠. 최대한 자기 오래 관절 써야 최대한 되는 쓸 수 거군요. 있는 데까지 예. 쓰는 게 좋고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치료에 반응을 한다든지 또는 그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네. 엑스레이가 아주 심해도 예. 수술을 권하지 않는데 예. 우리가 65세 이상을 권하는 이유가 평균 이제 수명이 여성의 경우는 한 85세 정도를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인공관절 수명이 대개 한 20년 정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재수술을 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65세 이하는 가능하면 인공관절을 안 하시는 게 좋다 하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쓸 수 있는 관절하고 인공관절하고 차이점이 아무리 인공관절이 좋아도 본인 관절보다는 한 그렇죠. 90%까지 못 미치니까 인공관절은 가능하면 늦게 하시고 안 하시는 게 더 좋다 하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교수님, 그 무릎 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걸리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자전거가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알고 계십니다. 예. 물론 통증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죠. 근데 이 슬개골, 그 무릎 앞쪽에 있는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아니나 또 그쪽 관절염에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네. 무릎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평질 걷기라든가 네.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운동을 좋아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없고 무릎 통증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은 계단 오르내리는 거를 조금 자제하시고 꼭 해야 된다면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시더라도 네네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오는 게 더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됩니다. 곱하기 예.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은 신발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신발 중요하죠. 예, 네. 편안하고 가벼운 신발을 선택하시고 발목을 잡아줘야 되는 네. 신발을 꼭 선택하실 권합니다. 예. 높은 굽이면 역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중 조절인데 네. 연구에 의하면 5kg를 줄였더니 무릎 통증을 50% 경감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예. 어르신의 경우는 체중을 한 달에 1kg씩 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6개월에 한 2kg 정도, 네. 3개월에 1kg 정도 네. 줄이셔서 과체중인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따뜻한 찜질,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온찜질이 좋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데 운동 후에 관절에 열감이 있을 때 네. 그때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해서 열을 식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네. 저희 TV 중계 같은 거 보시면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나서 얼음찜질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운동 후에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쉬거나 뭐 좀 약간 뭐 땡기는 기분, 뭐 불편한 분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증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군요. 자, 이외에도 무릎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함께 살펴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맞는 주사는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무릎을 잘 못 구부리게 될 수도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셨는데요. 근데 수술을 한 다음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 예, 수술 후에 이제 급성기 통증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한 3개월까지 보는 그 기간이고, 근데 요즘은 그 수술 후에 네.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이나 그 주사요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통증이 많이 사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휜 다리가 이게 인공관절 수술하면 이게 똑바로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그라들었던 조직들을 펴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적응하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1년까지도 좀 불편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1년이 넘어서도 계속 아프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와 잘 상대만 해서 다른 원인, 척추나 네. 다른 고관절 쪽이나 이런 쪽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다리를 못 구부린다. 예, 그런 선입견, 그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건 어떤가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재료와 수술 기술이 발전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구부러지는데 평균 한 130도 내외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평지 걷는 것 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 또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거는 불편함이 없는데 네네. 쪼그리고 앉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양반다리의 일부분이 불편한 환자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부분은 사실은 의사들이 쪼그리고 앉는 부분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고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는 피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맞는 주사는 자주 맞지 않는 게 좋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건가요? 예, 그 주사제는 그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골 주사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이거는 관절의 그 관절액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절 연골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 네. 관절의 그 관절액의 성분하고 같아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윤활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이제 좋은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전통적으로 그 저희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뼈주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라고 표현이 되는 그 의약품입니다. 네.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데 그 스테로이드는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그 뼈나 인대 조직들을 상하게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옳지 않고 처방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퇴행성 관절염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에 하나고요. 많이 고통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행성 관절염은 당뇨병이나 혈압약처럼 약을 써서 조절할 수가 있고 우리 의사와 환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자기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자기 관절을 더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술만 고려하지 마시고 수술 외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수술은 최후에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예.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많은 무릎 질환들은요, 사실 무릎을 너무나 많이 써서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라도 내 무릎도 좀 아껴주시고 나 자신도 좀 아껴가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어떨까요? 자, 백일스의 프로포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